를 이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삼국유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받은 리포트 주제, 과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라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두 사설을 처음에는 이제 한문이 안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번역본을 빌려가지고 봤는데 삼국사기는 아주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몇 년도에 왕이 뭐 했다, 뭐 전쟁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요즘 신문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면 삼국유사에는 보면 뭐 고조선 얘기도 나오고 단군 이야기도 나오고 주몽, 뭐 부루부터 해서 혁거세, 그다음에 석탈해뿐만 아니라 뭐 무열왕, 김유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설화부터 해서 많은 설화들이 또 있고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 의상대사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불교 문화재에 대한 황룡사, 구충탑, 그다음에 이제 거기 또 승려 생활이나 관료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유유적적하게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피은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삼국유사가 놀라웠게도 불교에 대한 불교적인 것들이 많은데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건 벌써 이제 원광법사조에도 나오죠. 세소고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임전무태 뭐 이런 거. 이 삼국유사는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삼국유사를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서 결국까지 여기까지 이제 왔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는 그때 리포트 제목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그때는 뭐 딱 간단하게 했죠. 그러니까 리포트는 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유학자가 썼고 삼국유사는 승려인 이런 스님이 쓰였고, 삼국사기는 정치사적인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는 사상사,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는 자료를 주로 소위 말하는 중국 정사체 내지는 중국 자료들을 많이 활용한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고기, 즉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향토 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제 이용했고, 삼국사기는 이제 아주 몇 년도에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교과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편년체적으로 돼 있고, 삼국유사는 아주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거 많이 활용을 하죠. 왜 삼국사기는 활용하려도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의 그걸 맞추는 연대 정도지, 그 스토리는 텔링하는 거는 삼국유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삼국사기는 어떤 책인지, 삼국유사는 또 어떤 책인지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려에 유학된 김부식이 쓴 건데, 김부식은 1075년에서 1151년 살았어요. 인종, 김부식은 자기가 이제 쓰려는 의지도 있었지만 인종이 명을 했어요. 편찬해라. 이런 거 우리는 관찬사설이라고 그럽니다. 관에서 주도한 거죠. 관에서 주도한. 여기는 말 그대로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세 나라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전체는 뭐냐? 본기, 임금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쭉 남기는 걸 보통 본기라고 그래요. 이게 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정사 그러면 되게 이제 관에서 한 건데, 관에서 하는 게 이제 이 기전체가 있어요. 기전체에는 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전이 있고, 그다음에 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계기와 열전의 전자를 합쳐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계는 임금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고, 열전에는 뭐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는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과 영웅들 그리고 제도 이야기, 이 요즘 말로 하면 정치사 내지는 제도사, 뭐 인물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기전체예요. 반면에 이제 편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년체라는 건 어떤 해가 있으면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쫙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정말 무미건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D 100년이다. 그러면 AD 100년에 해당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그 같은 해에 삼국의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라, 고구려, 본기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 따로따로 보면 그 신라 거는 알 수 있고 고구려 것도 알 수 있고 백제 것도 알 수 있는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비교해 봐야 되는데, 편년체는 같은 해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건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영향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미루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기사본말체라는 게 있어요. 기사본말체라는 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과정이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냐. 요즘 논문 스타일이에요. 논문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문으로 얘기하면 신문에 뭐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맨 토픽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박스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박스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한일 관계 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고 막 기사 본말체. 이건 약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 정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삼국사기는 기전체예요. 반면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개인적으로 쓴 관찬이 아니라 사찬이에요. 사찬인데 굳이 이 중에서 고른다면 기사본말체적인 경험이 많아요. 무슨 왕조, 그럼 그 왕에 있었던 사건, 무슨 설화,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으니까 일종의 기사본말체, 굳이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려인 이련 스님이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적인, 불교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승려에 대한 열전도 좀 있으면 비교하겠지만 여기는 장군, 뭐 대신이 많다면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에는 당연히 승려만 있지 않고 신도들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삼국사기에는 여자 주인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어떤 쪽에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또는 노비예요. 이게 이제 아주 삼국사 유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이련 스님이 살아생전에 편찬한 게 아니라 일종의 유고입니다. 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된 비문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련 스님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국유사 권호에 보면 분명히 이련 스님이 쓰셨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권호는 그러고 이래서 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탑상편에 보면 이련 스님이 황룡사, 뭐 만화사 이렇게 직접 자기가 가서 보고 남긴 기록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삼국유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탑상기가 탑상, 불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련 스님이 쓴 것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입적한 후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혼국, 무국이라고도 하는데 무국이 쓴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책을 쓰면서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두 가지에만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무국이 두 번 나온다 그래서 무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5권에는 분명히 이련 스님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고집을 가지고 제자가 이걸 우리 스승 거를 내가 합니다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을 첨가한 그런 거죠. 근데 홍구가 원래 이련 스님의 상좌 내지는 직계 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홍구가 이걸 했냐면 이련 스님이 국존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국존. 국사입니다. 국사인데 이 원나라에 국사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부마국이었기 때문에 국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국존이라고 그랬는데 이 홍구가 국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총무원장을 이련 스님도 했거나 그걸 총무원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종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어받은 총무원장이나 종정이 혼국, 무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요즘 뭐 법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살아서 자기가 이제 한 게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이련 스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애매했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련 스님이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다 쓴 게 아니에요. 김부식은 전체적인 목차, 취지 이런 거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각 분야를 한 거는 편수관들이 했어요.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수하고 사론을 31개 쓰고 그다음에 인물평에 대해서 또 쓴 게 있어요. 그거는 김부식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 모아놓고 야 이렇게 쓴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님이 다 한 게 아니고 이런 스님도 모았고 또 제자들이 또 자료도 모으고 나름대로 모아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제자인 법제자라고 할 수 있는 홍구, 무국이 이제 출판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님께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건 이런 스님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보통 전통 시대에서는 삼국사기를 본사라고 그러고 삼국유사를 유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삼국사기 할 때 사자는 역사 사자예요. 그죠? 근데 삼국유사 할 때 사자는 일사자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국 사람들은 삼국사기를 정사라고 그러고 삼국유사를 야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육당 최난선입니다. 육당선. 근데 이거는 관찬사설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보다도 시간적으로도 고조선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한 3천여 년을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과 바다, 해안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거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지배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보다도 풍부하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민족문화의 아카이브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문화가 우리의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유형적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그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민족문화의 아카이브. 그래서 삼국사기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는 역사책 플러스 아카이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김부식은 1975년에 출생했는데 김부식은 출생은 이제 개경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본관은 경주입니다. 김부식의 아버지 때부터 개성에서 활동했어요. 김부식의 아버지도 과거에 합격했어요. 김부식의 그 형제가 네 형제인데 네 형제도 다 과거에 합격했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요즘으로 치면 아들 넷이 전부 고시 패스한 거예요. 아주 엘리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경제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 주장이면 지금 경주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경순왕 때 태조 왕건한테 기부했잖아요. 기부하고 그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이제 개경 쪽으로 와서 살면서 그 경주의 행정을 어떤 총책임자가
김부식의 증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신라계죠. 신라계 확실한 친신라계. 근데 이들이 이제 결국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전쟁에 무장이 필요하니까 고구려계, 그러니까 평안도나 황해도 이쪽 사람들을 주로 등용을 해서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평화 시기가 오니까 차츰차츰 그 개국공신 세력들은 조금 밀리기 시작해요.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광종, 고려 광종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하니까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사람보다는 앉아서 유교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주로 누구냐? 신라 육두품 계층들이에요. 그 최치원 뭐 했던 최원이 그 후계들, 최승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종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 합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는 미간 말직이었겠지만 차츰차츰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고려 정계를 고구려계가 아니라 이 신라계 육두품 계층의 후손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죠. 이때 이제 바로 부각되는 게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 아버지도 벌써 과거 합격했지. 그 형제가 4명이나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주의 개경의 관계에서는 이 집안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 한문을 잘하고 중국말도 하고 그러니까 송나라의 사신으로 또 갔어요. 그리고 그 송나라의 희종이 잘 봤어요. 김부식을. 그래가지고 자치통감, 사마강이 지은 자치통감을 줍니다. 자치통감이라는 거는 중국의 역사를 편년체로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사를 집대성한 거예요. 이거를 김부식한테 줬어요. 이거는 뭐 김부식으로서는 그걸 받자마자 이 영광스러운, 그 당시에는 뭐 중국 황제, 송나라 황제라는 건 대단했겠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치통감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자치라는 거는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그럴까? 정관정요. 여러분들 정관정요 들어봤죠? 정관정요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쫙 아우르면서 이 당태종이 그 신하들하고 나눈 문답 이야기. 근데 문답의 그 얘기에 보면 대개 주제가 옛날 역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이건 어떻게 했다? 궁궐을 져야 되겠다. 그럼 과거에는 궁궐을 어떤 임금 때 질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졌고, 어떤 임금 때 졌다가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자기의 통치의 귀감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자치통감입니다. 정관정예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걸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관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정리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35년에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납니다. 이자겸의 난. 근데 이자겸의 난이 이제 26년에 벌어지고 나서 몇 년 뒤에 인심이 흉흉하면서 이 개경이 문제가 있다. 평양으로 천도하자. 막 이런 이제 루머가 막 돌았어요. 이 루머를 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의 이제 그 주모자가 이제 소위 묘청이에요. 묘청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청의 난이 평양에서 났는데, 이 묘청이 이 서경파, 서경이라고 그랬어요. 고려에서는 서경파의 그 책임자, 대표가 이제 묘청이었고, 개경파의 대표가 김부식이었어요. 이 김부식이 이제 진압사령관이 됩니다. 진압사령관. 그 당시에는 원수라고 표현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진압사령관이죠. 가서 진압합니다. 이 묘청을 진압하면서 김부식은 완전히 이제 막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지금에 해당하는 평장사, 지금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닌 거는 최고의, 위에는 임금밖에 없고 아래는 이제 다 자기 부하인,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또 적들이 많이 생겨요. 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탄핵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이 김부식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딱 자기 그만하겠다. 탄핵받기 어떻게 보면 직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딱 물러나서 나는 이제 건강상 또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합니다. 사직을. 그때 이제 인종이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이 이제 인종한테 얘기했겠죠. 나는 사실 평생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한번 이런 자치통감과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때 그러면 집에 가서 해라. 그 대신 혼자 하면 힘드니까 편수관 10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김부식은 제명에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안 그러고 그냥 버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마 처참한 상황이 있었을 거고, 따라서 삼국사기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또 다행스럽다 볼 수 있어요. 왜? 삼국유사가 좋지만 또 삼국사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연도, 사건,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해,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삼국유사 가지고 해결도 안 될 때 삼국사기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참 민족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식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친신라계예요. 그래서 좀 신라 중심적인 게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이련 스님도 경산에서 태어났어요. TK예요, TK. 예? 완전히 김부식은 신라 육두품, 진짜 아주 철저한 신라, 친신라. 네, 이련 스님은 꼭 친신라만이 아니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락국기 같은 거 남긴 거 보면 이련 스님은 태어나기도 경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경산은 가야와 신라의 뭐예요? 접경지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락국기 남긴 거 보면 이련 스님은 친신라회라고만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가야에 대해서 별 언급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의 한 10분의 1을 가야에 대해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위치상으로도 보고. 자, 그래서 저는 김씨는 맞지만 요즘 뭐 전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경주 김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스님은 승과에 합격해가지고 비슬산 보당함안에서 있다가 무주함, 고아이소 20여 년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현풍, 비슬산, 그 당시엔 포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20여 년 계시다가 이제 남해도 섬이죠. 정안, 최고의 처남인데 거기서 분사도감 이제 그 당시에 대장경을 간행할 때 본부는 강화도에 있었어요. 본부는. 그런데 그거는 가까우니까 많은 부분을 남해 분사도감에서 했어요. 대장경을. 그래서 그 정안이 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불교 경전의 해발 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님을 모셔옵니다. 이제 고문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안이 자기 집을 정림사라는 절로 바꿨어요. 집을. 그래서 거기서 절을 짓고 주지스님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스님이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지난 전에 얘기했듯이 길상암이나로 옮기는데 지리산이냐 이게 두륜산이냐 그런데 윤산이라는데 남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도 내시고 그러다가 1259년 그 이제 왕정복고가 돼요. 무신정권이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님이 중앙정계로, 정계는 아니죠. 중앙에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서 이제 왕도 만나고 대장경 낙성법회 또 주관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는 국전, 국사죠, 국사.
국사, 왕사, 최고, 지금으로 치면 총무원장, 종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고향인 군이, 이 고향은 이련 스님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군인은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가요. 그게 바로 이제 무덤이 지금도 인각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이제 모았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낸 게 바로 상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기전체, 편년체, 기사원말체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대로 하나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쭉 쓴 거예요. 고조선, 그러면 고조선 당군신화, 한웅신화도 쓰고, 그다음에 주몽소라도 쓰고, 그다음에 뭐 문무왕하면 대왕함에 대해서도 쓰고, 물론 이제 삼국사기도 봤어요, 이런 스님이. 또 삼국사기도 인용을 했어요. 하면서도 그 너무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 의견들을 이제 거기다 덧붙이면서 한 게 삼국유사입니다. 자, 삼국사기의 이제 구성을 한번 보면 삼국사기는 본기가 28권, 연표가 3권, 잡지가 9권, 열전이 10권, 모두 50권입니다. 50권 중에 이제 보면 이제 본기 중에 신라본기가 12권, 고구려본기가 10권, 백제본기가 6권. 그럼 사람들이 신라본기가 제일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고구려는 백제는 660년에 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고 신라는 935년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연표는 이제 상중하로 돼 있고 잡지는 제사지, 악지, 색복지, 거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지는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고 악지는 음악에 대한 거고 색복은 이 복식, 거기는 그 타고 다니던 수레, 말에 대한 거예요. 기용은 그릇, 내 옥사는 집,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리지, 이거말로 지역에 대한 거. 직관지는 관제에 대한 겁니다. 관제. 네. 맨 마지막에 열전인데 10권인데 김유신 열전만 3권이에요. 10권 중에. 김유신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라본기 쫙 나오는데 혁고세, 거서관부터 해서 남해 차차홍, 유리, 니사금 쭉 나오고 니사금 다음에 3권에 가면 이제 마리간달이 나타나요. 니사금은 니급, 이빨이 많은 사람이 연치가 높다. 연치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니급이고 마리간은 칸이에요. 칸, 징기스 칸 할 때. 근데 마립이 뭐냐? 마루종자예요. 그 첫 번째 치프 칸. 이거 왕이라는 거의 왕에 버금가는 존재. 그러다 이제 왕으로 바뀌어요. 보면 지증마리간 다음에 법흥왕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증왕부터 해, 지증왕. 이거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왕들이 나오고 문무왕은 2권입니다. 문무왕만. 왜 그럴까요? 문무왕 때는 사건이 많았어요. 왜? 문무왕은 사실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어요. 무열왕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678년에 고구려 멸망시키고는 문무왕이었어요. 백제 멸망시킬 때 이 김범민은 문무왕의 아들이었지만 태자였기 때문에 직접 전투에 나가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열왕은 백제 멸망한 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무열왕은 이 백제도 멸망시켰지, 고구려도 멸망시켰지. 근데 고구려 멸망시키고 김유신도 죽습니다. 마지막에 당나라군을 몰아낸 건 누구예요? 문무왕이야. 그러니까 사실 삼국 통일을 한 임금은 문무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문무왕. 우리는 그래서 이 이전을 그냥 신라라고 그러고 이 이후를 통일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에요. 그리고 2권이에요. 나머지 임금들은 한 권에 서너 명씩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무왕만 한 임금이 2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구려 번기는 이제 동명왕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보장왕, 마지막 임금 보장왕만 9권씩권 2권을 차지합니다. 왜? 여기에 이제 전쟁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중국 기록 뭐 해가지고 많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도 자료를 우리 자료도 봤지만 중국 자료를 보고 남아 있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쟁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역사적으로도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는 그 과정, 또 당나라를 몰아내는 과정, 그게 어떻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많이 남아 있죠. 백제분기는 이제 마지막 의자왕인데 의자왕은 한 권이에요. 의자왕은 이제 한 권. 나머지 왕들은 뭐 서너 명씩 있죠. 서너 명씩. 이 봉기입니다. 자, 이제 실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맨 앞에 신라봉기인데 시조, 성, 박씨, 휘, 혁거세 뭐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혁거세입니다. 혁거세를 이제 육당은 이제 발견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하여튼 이 혁거세가 60년을 다스립니다. 60년을 사료에는 남해 차차옹 할 때까지 이게 이제 삼국사기의 권일 첫 번째. 근데 여기 이제 신라 봉기,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딱 세 나라 것만 있는 거예요. 가야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표가 상중하가 있고요. 연표가 그 다음에 잡지 1, 2, 3, 4, 5, 6, 7, 8, 9 아까 얘기했죠. 제사지와 악지, 색복지, 거기지, 기용지, 옥사지. 그다음에 이제 지리지. 그다음에 이제 직관지, 관제. 이게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게 연표입니다. 연표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지. 이게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겁니다. 시조묘, 신궁, 종묘, 오묘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열조는 이제 10권인데 이래서 10권 중에 3권이 아까 김유신전이라고 그랬어요. 1, 2권이 김유신이고 3권은 김유신의 아들, 손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무왕은 왕인데도 권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김유신은 10전이지만 권이 3권이에요. 김유신이 얼마나 신라에서 중요했는가.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김유신 후손이 이 김유신에 대한 자료를 남긴 게 있어요. 그 잘 남아 있어서 김부식이 또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남아야 뭘 얘기하죠. 없으면 소위 말하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기록, 아카이브. 그래서 아카이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전 4회 가면 을지문덕 여기 나오죠. 장군들이에요. 거칠부의 이사부의 장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권 가면 을파소, 김우지,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문신들 얘기가 있고 6권 강수 최초 설정 이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그죠? 유학자들의 얘기. 7권 해론, 소나, 취도 뭐 여기 나오는데 여기 관창도 나오죠. 이 주로 이제 화랑 뭐 이런 얘기예요. 화랑. 그다음에 열전 가면 이제 또 효성스러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유교적 가치잖아요, 그죠? 10권 궁예와 결혼, 이게 이제 후삼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삼국에 대한. 이게 삼국사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김유신에 대한 얘기죠. 김유신. 근데 여기 김유신 전에 보면 김유신은 왕경인이다. 왕경인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좀 서울 사람이다. 이때는 왕경인과 지방민화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12세조가 수로다. 김유신의 12대 선조가 김수로왕이다. 얘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지하허인이라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김부식은 와야 가야를 별로 역사를 보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가야가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가야를 별로 이렇게 별로 할 일 없는 존재로 아까 연표에도 없고 여기서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김유신은 가야하고 상관도 없고 그냥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라 사람. 이게 이제 일현과 김부식의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반면에 삼국유사는 1권이 이제 왕력편이 있고 기편 1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2권이 기편 2, 3권이 흥법편, 탑사편. 흥법법은 이제 불교, 전래, 수영, 공인
탑상은 불교의 문화유산 얘기예요. 문화유산 얘기. 근데 의회편은 이제 스님들 얘기예요. 스님들. 여기 이제 원광법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 뭐 이런 분들, 자장율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요 내가 나중에 이제 스님 이야기 때 할 거고, 흥법편은 이제 불교의 전래 수용 공인에 대한 얘기할 때 할 거고, 탑상편은 불교의 문화유산 얘기할 때 이제 할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편은 상공사 인물 얘기할 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편, 감통편, 피음편, 효선편.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유불선, 융화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공사는 이제 왕료편은 그야말로 연표 같은 거예요. 연표. 기편은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 국명, 왕명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했는데 특히 기이한 거, 특이한 거 이런 걸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는 평범한 걸 기록한 부분이 있다면 삼국유사는 약간 특이한 거 이런 걸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기편에서도 제일 맨 앞에 거는 고조선 왕검조선 쪽.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검조선 이거 뭐냐? 왕검이라는 건 임검이에요. 임금 왕, 임금이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은 훈차고 검은 음차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검이라는 건 임검. 임검 조선. 우리말로 하면 단골. 근데 지금 호남 지방 가면 무당을 뭐라 그래요? 단골레라고 그래요. 단골레. 무당. 우리말로 하면 무당 임금이에요. 몽고에 가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을 댕글이라고 그럽니다. 댕글이. 탱글이. 이게 무당 임금. 요즘 말로 샤만킹이에요.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정일치가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게 분리가 되죠. 여기만 해도 단군 임금 하다가 삼한대 가면 천군, 군장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천군은 제사 지내는 거고 군장은 정치, 세속적인 걸 하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2편 가면 문왕 번민, 문왕부터 나타나요. 벌써 이 기1과 2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요? 신라와 동이신라.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왕력편인데 왕력편을 보면 아까하고 달리 뭐가 있어요 여기? 이게 무슨 자예요? 락. 이게 뭐예요? 가락이에요. 가락. 가락이 뭐예요? 가야예요. 가야. 연표에 딱 나타나잖아요. 이게 큰 차예요. 삼국사기야 삼국사. 그다음에 맨 앞에 고조선부터 해서 북부여 동부여 삼국만이 아니라 삼국 이전에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10여 분 쉬다가 3시부터 하겠습니다. 3시부터.